칼인데요. 이게 보통 고기 절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방에 보면 그 전문하시는 분들은 틀리게 이게 갇혀 있지 않아요. 이 윗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일반 칼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절삭할 때 딱딱딱딱 이렇게 다지기 할 때도 좋고. 여기서 이거를 두툼하게 만들어요. 이쪽이 이제 잘 부러지는데요. 이쪽이 잘 부러져서 일반 뭐 이렇게 문방구 이렇게 면도칼인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커버 있는 것처럼 해서 이런 칼을 이렇게 만들어요. 두툼하게 이쪽하고 연결시켜서. 이게 왜 잘 부러져요 하다 보면. 나무에다 달아 놓는 건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일반 나무 칼은 이렇게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쪽 자루하고 일체화 시켜주고, 그러면 굉장히 잘 다져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 금속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 갖고 칼의 무게를 만들어서 칼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자르는데 절단으로 사용해요. 이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도 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접이식 칼은 이렇게 접혀 갖고 이렇게 좀 손상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얘하고 얘를 갖다 딱 잡아주는, 이렇게 해서 딱 밀면 딱 잡아줘 가지고 이렇게 썰면 되게 좋죠. 이게 긴 게 있고 이렇게 짧은 게 있고, 짧은 거는 여기다 딱 하면 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뚝 눌러갖고 고정시키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이런 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칼도 두 개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지기용으로, 이것도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다지기용으로 괜찮아요. 이것도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칼 구조에 만드실 때부터 이런 칼도 지금 삼각형으로 윗부분을 만들어요. 이쪽 칼도 이게 일자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끝에 삼각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녹이 잘 안 쓰고 오랫동안 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다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넣어서 제조해요. 여기 플라스틱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무 플라스틱 다 사용해요. 이런 고무 플라스틱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넣어서 제조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이런 절연 테이프 이런데도 유리석영 코팅된 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고, 이런데도 다 이 금속 부분에도 유리석영 코팅된 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합니다. 뭐 이런데 구리 코일 같은 전기선, 통신선, 이런 광선미선에도 안팎으로 전기선, 통신선이 종류가 뭐 동축 케이블이 됐든 어떤 통신안전이 됐든 유선 전화선이든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안팎으로 코팅을 여러 겹쳐 가지고 훨씬 우수한 제품이 생깁니다. 해적 케이블 같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케이블조차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풍화에도 견디고 전기가 잘 손상이 안 되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잘 하나에, 그래서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줍니다. 광소미선도. 그렇게 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선 한 개짜리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 안에 전기선을 한 개짜리 사용하시면, 그러다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해가지고 동일한 두께였을 때 그걸로도, 현재 유선 전화선도 제가 이렇게 두 개짜리를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동일한 두께 또는 서로 틀린 두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와 같은 어떤 동축 케이블도 그렇고요. 동축 케이블도 그렇고 유선 전화선도 통신선으로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하고, 전기선을 한 개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을 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기선을 한 개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동일한 두께라면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구성해서 보낼 수 있는, 한 개짜리를 갖다가 이게 두 개짜리로 가면 전기양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간다는. 전기양은 이제 이렇게 이런 두꺼운 어떤 전기선에서 이쪽은 한 개짜리로 가고 두 개짜리 가고 세 개짜리, 자동차는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4차선 이렇게 하고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기가 이제 전기 도로가 전기선에 전기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해서 각각 틀리게 얼마든지 지금 뭐 전기는 널널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통로가 좁으면 그 정도 전기밖에 흐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선 하나짜리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두께짜리면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전기양을 틀리게 구분하거나, 어떤 것은 전기선이 두꺼운 놈,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꺼운 놈,
중간 놈, 또 얇은 놈, 아주 얇은 놈, 이렇게 스피커선이나 보일러 이렇게 어떤 보일러 뭐냐 이렇게 키는 거 있잖아요. 보일러 키는 거 그 선은 되게 얇거든요. 그 정도 전기밖에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 맞춰도 뭐 감전되는 게 없는데 선의 두께를 따라서 증압과 감압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게 석영실을 탄소수 어떤 광선면선 만들 때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선면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또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안팎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 석영실을 타고도 빛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 그 석영실을 가지고도 충분히 석영실 일단 단가가 싸니까 그걸로도 광소미선으로 짧은 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제 생각이거든요. 짧은 데는 얼마든지 광이 그걸 통해서 전기선 통신선도 이렇게 안에가 공간이 비지 않았잖아요. 공간이 비기에 이제 석영실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석영실 자체를 이렇게 안에 공간이 비어서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에 세라믹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면 석영실 갖고도 충분히 그 안에서 통신 광선미선으로 할 수 있고, 또는 공간이 비지 않은 채 그냥 석영실 자체를 배치해서 광이 이제 그걸 통해서 선이 되게 흐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를 이제 광선미선을 유리석영 코팅해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많이 줘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이게 코팅 구조가 되어 있다. 안쪽으로 빛이 모이니까 석영실을 타고도 흐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럼 그 합성섬유의 비투가에 90%짜리 선이 있어요. 나일론. 그걸 이제 그 중심선으로 삼아갖고 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아크릴이 부서지기가 쉽잖아요. 그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비투가에 90%짜리 또는 기타의 다른 합성섬유를 섞어서 약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크릴을 만드시면 이렇게 그 어떤 아크릴선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탄소섬유 만들 때 탄소섬유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하고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합성섬유 기반으로 아크릴 대신해서 만든다. 그럼 이 어떤 것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거죠. 적어도 아크릴보단 더 나은 제품이 나온다고요. 그건 이제 카본 소재다. 그러면 카본 소재에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마코를 넣어서 제조하고, 이런 금속 제조도 제가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모든 금속이 다 돼요.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줘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그다음에 열이 알갱이, 뭐 동그랗큰 알갱이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거기서 금속을 이렇게 딱 액상을 용액을 덮고, 그다음에 이걸 나중에 압착 방식으로 만들어 훨씬 강한 칼이 만들어 뼈대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 뼈대가 다른 금속으로도 될 수 있나요? 막 그냥 알루미늄 판인데 금속이 세단 뼈대가 들어가는, 그렇죠. 서로 이종의 다른 금속이 들어가서 뼈대와 가루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도 금속 제조에 관한 것인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고무 제조할 때도 동일한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 고무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 이렇게 딱 넣고, 고무 동그랗다고 이렇게 탄성이 좋다라고 생각되죠. 동그랗다라고 합시다. 그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넣고 그다음 고무 액상을 딱 덮어요. 그러면 이제 고무 제품이 되는데, 기존 합성 고무라도 천연 고무지 못지않은 탄성이 생긴다는. 그럼 거기다가 이 칼 제조할 때 좀 똑같이 가로 세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 뼈대 넣어주고 알갱이 넣어주고 이렇게 덮으면, 그렇죠, 보다 튼튼한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플라스틱 제조에도 동일하게 뼈대를 자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 뼈대 넣어주고 알갱이 동그랗게 넣어주고 그렇게. 그러면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금속을 넣어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잖아요. 안에 뼈대를 금속을 이렇게 넣어주고 알루미늄이나 뭐 기타 금속 뭐 다른 거 다 돼요. 가로 세로 넣어주고 뼈대를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를 넣어준다든지, 고무에다가도 뭐 어떤 이렇게 가로 세로로 뼈대를 금속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금속 알갱이나 플라스틱 알갱이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고무 액상을 딱 덮어서 고무가 돼. 이런 형태를 사용하시면, 그럼 뭐 이런 칼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 제조에서 이게 다 되겠네. 다른 금속으로 알루미늄인데 안에 스텐 금속을 딱딱딱 넣어주고 알갱이를 스텐 가로 넣어주고, 그럼 다른 것도 다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조를 하시면 여기다도 다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눌러서 제조. 철사, 철근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눌러서 제조하고요. 모든 금속에는 이게 다 부식을 방지하고 여러 개 코팅 구조는 주는 그 기술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인쇄 잉크나 어떤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 100% 첨가했어요. 색이 환합니다. 유리석은 100%다 넣고 있어요. 그래 안 넣고는 그림을 안 그려요. 색깔이 틀려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은 색깔이 환하고 이쪽에 그 안 넣고 하는 건 색깔이 좀 상대적으로 좀 탁해요. 그래서 그림을 100% 제가 일부러 넣어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림 물감 페인트에도 지금 노루 페인트가 됐든 KCC가 됐든 사마가 됐든 페인트 제조 회사에서 이걸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쇄 잉크 만드는데도 그림 물감 만드는데 동화 물감이 됐든 어디 네가 하시면 안 돼요. 인쇄 잉크도 그렇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무단으로. 그다음에 엔진오일 윤활제 뭐 GS 칼텍시라든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도 현대 오일뱅크가 됐든 어디 이런 것을 국내에서도 하지 마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일 방청제하고 오일 스텐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금액에도 들어가요. 염색제에 들어가는데 합성섬유 같은 실을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자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거기다가도 아라미드 섬유다. 아니다 금속을 갖다가 꽈가지고 하면 다 금속을 갖다 꽈다. 그럼 그걸 아라미드 섬유 내심 구조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섬유를 만드는 기술, 방탄소재로 들어가거나 금속 알갱이가 들어가거나 돌가루가 들어가서 방탄소재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가로 세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해가지고 격자 무늬를 배치해서 방탄소재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체의 방탄소재로 제가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자동차 같은데 어디로 갔나요? 이게 방탄 소재를 새로 그리면 되긴 하는데 괜찮으니까 여기 있네요. 이 방탄 소재로 제가 항공기 철판, 항공기 이제 합금이 되겠죠. 철판이 아니라 항공기 철판, 자동차 철판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 이제 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가 그다음 페인트 코팅 할 때 페인트에다 이걸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겹 구의 페인트 도장을 코팅 구조를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면 오염이 잘 안 타고 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새 것처럼 보인다고요. 저도 자동차에 때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팔 때도 항상 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대 기아차가 됐든 뭐 어디든 이것을 사용하셔 토요타가 됐든 이걸 사용하셔서 도장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 그때 코팅을 여러 겹 쪄서 바람이 미끌거리게 이렇게 압력 같은 게 차가가면 그러면 속도가 그렇죠. 저항을 물리치려면 강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엔진에 기름이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연료가 그렇게 되면 미끌거리면서 저항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연료가 덜 먹게 돼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높아지는데 이 기술을 현대 기아차든 뭐 토요타가 됐든 또 중국 업체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금속 항공기용 철판이나 배 철판에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페인트 코팅할 때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합니다.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걸 넣어서 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금속 코일, 구리 코일에도 이거 넣어서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대 광맥타릭스 정세윤 교수팀이 부식이 안 되는 걸 말하는데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건 넣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가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로 세로로 뼈대를 튼튼한 놈 만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이렇게 넣어줘갖고 이게 구리도 만들 수 있는 구리뿐만 알루미늄 모든 금속 제조 이게 다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나노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 작지만 나노 구조로 알갱이를 동그랗다고 합시다. 대중소 알갱이를 비축해 놓으면 모든 그 완보를 서로 평균하고 좀 올리더라. 여기서 서로 틀린 알갱이들이 왔다 갔다 전기선이 돼요. 전기를 가두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MLC 기술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전기가 안으로 가두어져서 보다 많은 전기가 소실되지 않고 축적이 되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반도체의 어떤
구리 회로, 전기선이나 통신 회로에 들어가고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로 들어가면 PM 반도체에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같은 금속, 구리가 낫겠죠.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다가도 산화철 코팅을 좀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뭐 카페시터나 트랜지스터 반도체에도 산화철 코팅해서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한다 그랬죠. 현재 D램에 있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금속이 얇아가지고 전기가 축적이 안 된다는 기술은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두텁게, 왜냐하면 금속이 얇으면 안에다 보유를 하지 못하고 외부로 발산하는 구조가 되어서 전기가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이것도 지금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어. 두껍게 만드는 어떤 형태? 금속을 추가시키면 그 재기술이라는 거죠. 기술 알고 동그랗든 네모나든 세모나든 길쭉하든 여기 구리 코일이라도 그어줘라. 이게 금속을 첨가시켜서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중폭 구조가 되어서 멀리 나가게 하시면 재기술입니다. 강소매선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돼요. 금속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현재보다 전기를 축적해서 없는 살리면서 또 이게 분기를 뽑아 쓰려다 보니 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불나게 돼요. 얇다 보니까 전기가 밖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게 감압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일반 전기선, 전기 구리선처럼 만드시면 재기술이에요. 이걸 좀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플러그에도 제가 그 기술 얘기했는데. 플러그에도 이건 두텁고 이건 두텁고 금속이 이게 얇아서 이게 합선이 일어난다고 이게 쇼트가 일어나 불난다 그랬죠. 전기가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으니까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럼 이것이 이제 과열이 돼서 많이 전기를 쓸 때 특정한 때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껍게 만드시는 금속을 추가시켜 갖고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무조건 어떤 형태가 뭐가 됐든 꼭 그런 분이 있더라. 조금만 모양 변경시키고 다르다고 하시면 좀 어이가 없죠. 여기도 누전 차단기 있잖아요. 누전 차단기 여기다 다는 게 아닌데 이분들이 이걸 깨봤어요. 나도 두 개 사봤는데 불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봤어요. 왜 불날 뻔했는가?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게 두 개를 샀다가 도로 철거를 했는데 돈만 비싸게 주고 또 비싸긴 또 오저하게 비쌉니다. 이게 여기다 깨보니까 여기다 이런 걸로 해서 이걸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기선의 구리선 이게 두 개 들어오는데 두터워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얇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이제 다이오드 현상이 두터운 쪽으로 자기 다이오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령 뭐 이렇게 이게 어디 갔지? 이쪽은 전기선이 건전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고 있다고. 이거는 두텁고 이거는 얇다. 전선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건전지가 됐든 110, 220 그냥 연결하는 것이 됐든 이쪽은 전선이 얇고 이쪽은 두터우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이게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평판으로 두고 여기는 두껍게 만들어주면 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이라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금속 다이오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을 우들두들하게 하든 리링으로 만들었던 두터우면 이쪽으로 전기가 저기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열, 냉기 다 돼요. 압력도. 이거 얘 갖고 이제 금속 다이오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선을 이제 이게 카페시다가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도 다 두텁게 만들면 제 기술이에요. 아니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안 됐는데 물론 교류전기로 쓰이는 데도 있지만 직류전기에도 플러그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안 되는데 어떻게 잘도 이렇게 플러그를 꽂아서 잘 더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속에다 전기를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도 전기를 흐르거나 감전사고 이런 물에다 전기가 축적됐다는 거네. 그래서 그 금속에다가 감전사. 그럼 금속에다가 전기가 축적됐다는 거예요. 전기가 축적이 안 되면 없으면 죽지 않죠. 그래서 축적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터의 정류장 같은 것도 철심으로 구리코일 감아니까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가 일어난다고. 구리바에다가 금속 코일을 이렇게 감는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저렴 구조를 가져면 배터리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콘덴서 기술이 되는 거. 지금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판에.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수십 개, 수천 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고정까지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MLCC 기술에도 이거를 수십 장, 수백 장 절연 구조. 절연 구조를 왜 갖출까요? 열이 전염이 돼서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끈뜨끈하게 발열 때문에 고장이 나니까 아까 절연을 갖춰주는 거예요. 가령 이것도 전기선도 절연 안 했으면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만약에 전기가 다른 데로 누설이 되거나 감전사고나 다른 기기가 그렇죠 고장이 나겠죠. 전기 누설 때문에 또 열 발열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주는 거거든요.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각각 연결해서 이걸 배터리 만들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물에다가 금속판 알루미늄 구리판 서로 다른 금속을 하시면 안 돼요. 스파크 일어납니다. 같은 금속으로 구리가 됐다 알루미늄인데 다른 것도 판을 넣어주면 물에다 그게 이제 전기가 저장이 된다고 해요. 아주 미니 구조부터 엄청난 큰 대형 기계가 가능하고요. 물이 있으니까 발열이 상대적으로 괜찮죠. 네. 발열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많은 그 전기가 가두어졌거나 밖으로 발산하려고 그럴 때 발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 방식에 이런 금속에다가 구리 아역갱이를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구리 액상을 덮어줘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태양전지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선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반도체에 카페시타, 트랜지스타도 되고 구리회로 만들 전기가 안에 가두어진 현상이 생기게 된다. 상대적으로 밖으로 전기가 노설이 안 되니까 중폭 구조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이걸로 이제 그 동쪽 케이블에 구리도 들어가거나 유선 전화선에 구리로 들어가거나 반도체로 구리로 들어간다고. 밖으로 이제 안 나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 이제 안팎으로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은 여러 개 없죠. 그래서 사실상 전기선 피복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도 뭐 그 나노 구조는 괜찮은데요. 이것을 그래도 손으로 만지면 감전돼요. 그래서 전기가 많을 때는 나노 구조의 이런 회로 트랜지스터 그 정도는 전기를 가둘 수 있다라는 거죠. 코팅 구조를 줘서 거기다 뭐 이런 저렴 피복은 나노 구조인데 저렴 피복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코팅 구조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개 코팅을 주면 그걸로 이제 저렴하게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한 선에는 이게 제가 이거부터 마저 설명할게요. 나중에 금속은 이따가 다시 한번 방탄소리 다시 한번 설명 이왕에 했으니까 제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이게 똑같은 모양을 하면 여기도 동일한 양의 전기가 흘러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꼭지를 이게 금속이라는 거죠. 이게 또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거보다 여기가 더 전기가 많이 흘러나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현재보다 이게 두텁게 해서 전기를 많이 흘러나오게 만드시면 제 기술. 그러면 똑같은 꼭지를 똑같은 모양을 여기 두 개 놓고 여기도 두 개 놓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은 똑같아요. 두께가 그래서 여기는 한 선만 연결해주고 어프시켜서 여기는 두 개 연결해 이쪽으로 전기가 더 많이 흘러나온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그럼 이쪽으로 전기가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또는 이쪽을 두 개를 가동하고 이쪽은 한 개만 그렇게 연결시키고 한 선은 어프시키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게 전류의 방향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얘 때문에 전류가 더 많이 흘러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터에서도 모터에서도 정회전 역회전 만들어내고 이곳으로도 정회전 역회전 110, 220도 그렇게 정회전 역회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좀 반도체도 들어가요. 반도체에도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시거나 아니면 한 선에다가 모터 같은 데도 한쪽에 이렇게 전기를 걸어 놓고 손으로 밀어들여 그쪽 방향 움직여요. 그럼 양쪽에 전기선 하나를 두고 이쪽에 전기를 연결해줘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전기를 연결해야 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해진 역회전 하셔도 되고요. 반도체에서도 그와 같은 기술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반도체라 그러면 이게 이런 구리 코일이에요. 구리 코일인데 여기다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카페시타로 만들어주고 안 했을 때보다 전기가 많이 축적이 돼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이게 트랜지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쪽을 방향을 차단시켜서
이쪽을 갖다가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흐르고 아니면 이게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건 이제 수백 쪽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듯이 주고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셀과 셀을 결합해서 저장 장치. 이 셀과 셀을 결합하면 이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이 셀과 셀을 결합하면 또 숫자 방식의 4, 7이다. 이 셀과 셀을 결합하면 안녕하십니까. 문자 방식도 된다 그러죠. 전 세계로 어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면 식사하셨습니까를 정성해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78, 64 또는 그 44로 정해놓읍시다. 또는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은 거기가 보다 그렇죠. 이걸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약속만 해주면 이것이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에서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그동안에 국제적인 표준에서 진법수를 뭐라고 정해놨든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둘만의 약속. 나 하나, 야, 밥 먹으러 가자. 다른 사람 몰라요. 야, 이따 우리 집에 놀러 와. 2번, 3번. 모르스부하고 상관없죠. 3번 누르면, 야, 내일 이렇게 내가 어디에 하는데 준비했냐? 이런 것도 지 나름대로 그렇죠. 약속을 하긴 하는 2사람이 하든 3사람, 100사람이 1000사람이 그 나라에서 하든 전 세계에 하든 정해놓기 나름입니다. 현재 국제 표준 이진법이 뭐가 됐든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78, 이렇게 01은 78이다, 7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안녕하십니까구나 이렇게 되는 01은 우리 001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4688번째야 라고 또는 동영상 파일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드를 5개, 10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또는 카패시터 또는 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이 셀에 저장된 거는 다른 플로팅 게이트와 틀리게 저장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지 나름대로 정해놓기 마련이고 HDD다. 그러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서 국제적인 표준의 변화를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이다. 또는 국제적인 표준대로도 저장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우리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78이다. 안녕하십니까. A, B, C, E, F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똑같이 무선통신이나 음성통신에서도 음파통신에서도 동일하게 그 국제표준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상관없이 숫자로 바꿔서 언어통신을 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4668번으로 할 수도 있거나 정해놓게 이렇게 해서 모두를 틀리게 해서 5가지든 10가지, 2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코너 기술인데요. 전기가 코너에 부딪히면 소실이 되니까 이거를 약간 두텁게 해서 전기를 업시켜 갖고 강화시켜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데 금속 다이오드라 그랬죠. 전기 이렇게 작고 중간 큰 크기로 전기가 한쪽으로 흐른다. 얇은 두께,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로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 또는 이것을 한방향 오름으로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선에도 이런 것을 이렇게 찍어서 멀리 통신선이든 멀리 보내는 구조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수직 회로 기판을 제가 수직 관통 기술을 제 걸로 쓰고 있다고 현재 반도체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이든 어떤 물통 구조를 둬가지고 하류에서 상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계단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파이프를 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3D 반도체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이프 안에 전기선, 통신선 넣는 기술인데 지금 SK하고 이렇게 삼성하고 마이크론, TSMC가 무단으로 쓰고 저한테 돈 내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 여러 겹 코팅을 줘요. 이 반도체 자체 제조할 때부터.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커버, 이쪽에 이런 절연 코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밖으로 누설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열도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축적이 안 되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탑처럼 이렇게 낸드 플래시 HBM 높게 쌓아올렸을 때 그렇죠. 서로 간에 절연 구조를 갖춰줬기 때문에 열이 축적이 안 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절연 피복을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반도체에다가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저런 피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 이론을 따라서 저런 구조를 갖춰갖고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수없이 수백 층 만들거나 그러니까 HBM을 수백 층 만들어가고 저런 구조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런 구조를 갖춰놓으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절이 축적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뭐 유리석영 코딩 예사람 유리망 코딩제를 넣어서 여러 겹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코팅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다음에 텅스텐의 그 어떤 열이 많이 축적된 텅스텐이 구리에 비해서 무게가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얇게 들어가거든요.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꿔갖고 이게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있다가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고 나노 구조가 됐든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그럼 이게 지하에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듯이 유리 기판 안에나 플라스틱 기판에도 지하를 파서 이렇게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만드는데 가공 비용이 싸게. 접합 구조가 워낙에 단단하게 홈을 파서 접합을 시키니까 그래서 균일하게 접합만 시켜줍니다. 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창 접합, 플라스틱창과 유리창의 접합 구조에도 들어가요.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은 유리창에도 그리고 뭐 유리창을 접합시키는 이런 기술에 짧게 여러 겹으로 갔을 때 투명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플라스틱 창문 같은 것도 두껍게 가면 빛의 투과도가 안 좋으니까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하면 빛의 투과도가 좋아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도 유리석영 같은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해. 삼성 협력사인 코닝사에도 이렇게 해서 유리 기판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판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접합 기술을 가져주면 아주 얇은 거라도 이 안에서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가는데 가공 비용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물에 지하듯이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통신선, 전기선 넣는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노 구조로 홈을 파서거나 나노 구조 아니더라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구조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할 때, 인종가죽, 피역 이런 그다음에 핸드백 같은 게 가방 접합할 때, 텐트천 접합할 때, 그다음에 단열 벽지 같은 거 이런 벽체 여러 가지 것들을 접착시키는 이런 기술에 사용할 때도 쓰고 그다음 비닐 접합할 때도 쓰고 종이박스 접합할 때도 쓰고 골판지 접합할 때도 쓰고 접합 구조에는 다양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쇄목, 그다음에 나무를 여러 이종의 것을 접합시키는 이런 기술에도 거기도 역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MDF가 됐든 아니면 뭐 하이그로시가 됐든 기타 여러 가지 가구 만들 때도 이종의 것을 서로 다른 종류의 목을 그래서 결합시키거나 할 때도 그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무 매트, 고무 주부 이런 데도 이게 들어가고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용 타이어, 그 다음에 이런, 뭐, 자전거의 타이어에도 이렇게 접합 구조에들, 펠리클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고, 카본 소재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카본 소재 같은 데도, 탄소 섬유 같은 데도 제가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기타 다른 걸로 이렇게 아크릴 기반이 아니면 만드시면 제 기술이겠죠.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 소재에다가 안에 뼈대 구조를 금속으로 넣어주고 금속 분말을 넣어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소재를 카본 소재의 내신 구조로 가로세로 뼈대 구조로 넣어주고 가로 구조를 넣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합성섬유도 된다는 거죠. 다른 소재도 해서 카본 소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술 구조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의 아크릴 제품도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고 첫째는 유연한 필름을 거기다 붙여갖고 투명 코팅을 해서 너무 잘 깨지죠. 그래서 그런 기술 구조를 막아주시면 되겠어요. 합성섬유 나일론 아니더라도 첫째는 푹신푹신한 약간 유연한 아니면 딱딱한 플라스틱 코팅을 나노 구조를 통해서 접합을 시켜가지고 아크릴 제품에다 투명도는 좋으면서 아주 얇게 들어가니까 케이스를 만들어줘서 그 안에 이제 아크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는 플라스틱 종류, 투명 플라스틱, 또는 투명 매트 같은 것이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아크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재기술이다. 아니면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그거하고 아크릴하고 결합식을 녹여가지고 결합해서 아크릴 제품을 더 좋다. 아니면 거기다 투명 코팅을 한 겹 아크릴 위에다가 투명 코팅을 갖다 이런 플라스틱 여기 나일론 기반이나 기타 다른 걸로 투명도가 좋은 걸로 코팅을 줘가지고 아크릴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살짝 코팅을 준다는 거, 투명 코팅.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만들 때 살짝 한번 스치듯이 다 이렇게 코팅을 한번 주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장에다가 겉에는 플라스틱장이고 안에는 유리창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또 보석상은 털리는 거 보고 그럼 플라스틱장은 덧붙이자 유리창은 깨지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YTN에 이거 보도를 내시더라고. 플라스틱장은 제 기술인데 안에는 플라스틱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접합 구조는 나노 구조예요. 호물 나노 구조가 돼도 호물 빠서 접합시키는 게 잘 안 떨어져요. 안에는 아크릴 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장. 안에는 투명 필름, 겉에는 플라스틱장. 플라스틱장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필름 해가지고 이걸로 방탄소재로도 만들어줘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 플라스틱 유리창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빛을 넓게 퍼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든가 여기다가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색깔별로 색깔을 넣어갖고 하든지 이렇게 빛을 오목한 홈처럼 해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주는 거. 이건 다른 금속에도 가능한데요.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방송 뭐 좀 찾고 있으면 돋보기를 찾는데 어딜 갔지?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금속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그걸로 발전한다 그러죠. 또는 그런 걸 가지고 해수 담수화 바닷물에 특히 스탠판 같은 거 넓게 펼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위에다가 스탬프는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넓게 펼쳐서 거기 조사를 해서 증발을 시키고 소금은 팔고 물은 증류수로 판다 이 기술.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스탬프 같은 넓게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소금은 팔고 증발하는 것은 저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류를 거쳐서 이게 증류수로 판다. 이렇게 정수자, 가정용 정수기는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목적별 필터를 넓게 펼치자. 이 기술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내면 빠르다는 거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배에서도 해수 담수화 필터 해갖고 물을 얻을 수도 있고, 배에서도 이제 끓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증발하는. 소금 찍어 먹으면 되시고, 그다음에 그 배에서도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못 팔아요? 그래서 그거 물 증발한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배에서도 소금 생산해서 팔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바닷물 떠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되지. 뭐 태양열로 끓이든지 뭘로 끓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해수 담수할 때도 이렇게 목적별 필터를 여러 겹으로 뭉쳐갖고 사각이다 동그랗도 돼요. 별표 모양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뭉쳐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공기 필터를 여러 개 묶어서 하시고 YTN에서 꼭 제 기술이 좀 많이 무단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뭐 정수장에서 이렇게 필터를 어떤 표면적을 넓힌다 그랬더니 그걸 동그랗게 말아 놓으셨어요. 말아 놓고 그걸로 통해서 물 좀 그래도 되나? 머리 쓰는 게 참 아니 동그랗게 말아 놓으면 표면적을 넓힌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대용량의 정수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 이런 플라스틱장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빛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물 끓일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 빛을 증폭하는 거죠. 가로등이다 그러면 가로등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데를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줬다. 그럼 빛이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아니면 오목한 홈을 파줬다. 그럼 빛이 이제 증폭되어서 환하다는 거죠. 유리창에도 들 수 있고 카메라 렌즈 같은데 이런 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데도 겉에는 다이아몬드 코팅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망원경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빛의 조명 가스로도 쓰이거나 자동차 전조등의 앞에도 여기도 오목건 홈을 파서 빛이 멀리 가거나 대공 방어망에서 들어가고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넓게 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명 가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다 그 수많은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불빛을 어느 쪽에다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뭐 빨간색, 파란색 막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오목한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 불빛을 어느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빛의 축제를 만들어내요. 빛은 이제 거기다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 전기양을. 그러면 전기빛 어느 쪽은 밝게 빛나고 어쩌는 얇게 빛서 이게 페인트 조색을 할 때 빛을 조색을 하는 게 디스플레이 장치 이 기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발광 다이오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전기양을 조태해서 약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발광 다이오드도 이렇게 색깔 집어넣어주고 그 전기 넣어주면 거기다 빛이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를 통해서 빛이 좀 증폭돼서 나가는 기술의 발광 다이오드도 오목한 홈을 봐서 발광 다이오드 빛을 증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넓은 각도로 할 때는 다이아몬드 코팅 발광 다이오드도 여기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로등인데 여기다가 점점 이렇게 오목한 홈이 파져 있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전기 발광 다이오드처럼 전기가 광선료 끝단 가지고 제가 전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빛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고 전구를 만든다고. 기차 모양 전구 뭐 이렇게 어리는 거 네온사인에도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서 이렇게 전구 만든다 그랬죠.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 필름처럼 붙여갖고 그래서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뭐 창문 같은 붙여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언어프 구조도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광선물 끝단 같은 거 다 붙여갖고 이렇게 빛을 갖다가 색깔을 어느 것을 이렇게 언어프 시키느냐에 따라 색깔을 막 환상적인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디스플레이 장치로 이 기술 쓰시면 돼요. 전기양은 이제 강중량으로 줘서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좀 약하게 주고 파란색이다. 강하게 주거나 검은색을 갖다 강하게 주는 어느 색깔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빛이 색깔이 틀리게 이제 들어가게 조색이 그래서 빛의 강중력이 전기의 강중력을 통해서 빛을 조색을 틀리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다이오드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의 언어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빛의 전기양을 틀리게 준다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동차 같은데 항공기 철판 구조에서도 전차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금속이다 고무판도 돼요. 금속 그 플라스틱 판도 가로로 주고 이 범퍼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세로로 주고 이렇게 갖고 여러 겹으로 겹쳐놓으면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로 이제 비행체 철판을 만들고 압력을 배 같은 데도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따가도 유리석에 보면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줍니다. 비행체 같은 데는 밖에서 이렇게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여러 겹에서 내뿜어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밖에 이렇게 위압과 내압을 만들어서 초고속으로 달릴 때 이렇게 압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맞부대쳐 쏴가지고 그것을 압을 그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그 평안이 있을 수 있는 힘이 나 대신 이렇게 맞붙어 주니까 평안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비행체 안에 기압을 대기압 정도로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인을 초고속으로 다니는데 안에 압력이 막 찌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압축 공기나 이렇게 미끌거리는 이렇게 이게 비행체 철판은 금속이죠.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 유리막 넣어서죠. 페인트 코팅도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줘서 여러 겹 코팅을 넣어서 미끌거리기 위해서 압력을 이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에 기름 묻으면 병 잘 안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팅은 여러 겹 줘서 뭐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은 유리 코팅 안 더라도 다른 코팅제로 하셔도 힘을 전달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그럼 전기선, 통신선 이런 피복선에 통신선에도 좀 더 미끌거리게 만들어줘도 그러면 거기서 밖으로 전기가 안 새어나가거나 밖에 있는 전염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의 사람 유리막 코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다.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 창에도 코팅을 여러 겹 줘가지고 그것을 서로 간에 열이 전염이 안 되거나 여기서 내열 구조를 갖춰주는데 사용할 수 있다. 타일 도기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타일이라든 도기 같은데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거기다 그럼 갈변 현상을 막을 수 있다죠. 그래서 에폭시를 이렇게 플라스틱과 그 플라스틱 창 사이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투명이어야 되겠죠.
안에 에폭시를 조금만 깔아놔도 그거는 식탁판으로 생각하거나 벽판, 그렇죠. 타일로 사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뭐 건축 소재로서 되게 화려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구로도 의자라든지 가구 만들 때도 투명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거기다가 셀로판지나 빛을 반짝이는 소재를 넣어가지고 환상적으로 빛을 자연빛이나 이거 반사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플라스틱 창에도 돼요. 그럼 플라스틱 창 사이에도 유리창 사이에도 그걸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이 반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에폭시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이러면 플라스틱 가지고 방문을 만들자 그랬죠. 플라스틱 방문 만들어서 투명 플라스틱 그럼 거기다가 에폭시 넣어갖고 방문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에폭시가 이제 갈변 현상만 없으면 환상적인 어떤 건축 소재로서 이렇게 미술적인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에폭시와 결합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단열 벽지에도 잘 안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제네베 단열 벽지 같은 데도 단열재인데 여기다가 홈을 파갖고 접합을 시켜주면 단열재도 지금 이게 본드 붙여서 나오는데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는데 단열 벽지도 이것을 쓰시면 지금 바닥재에도 이렇게 모든 바닥재가 뭐가 됐든 뭐 방화목도 있고 이렇게 바닥재 이렇게 붙이는 거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하든지 거기에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본드가 잘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MDF 같은 이런 건축 소재에도 에어컨 살균할 때 이렇게 곰팡이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을 갖다 코팅을 투명한 것을 이렇게 입혀준다, 붙여준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건축 소재로서 MDF가 뭐 나무 질감을 가지면서도 투명하게 해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그로시에도 여기서 투명 플라스틱이 아주 얇게 들어가서 일단 그래서 첫째는 약간 푹신한 소재, 아니면 그래서 딱딱한 소재를 투명 플라스틱을 부착을 시켜갖고 이렇게 가구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석고보드에도 할 수 있고 합판고지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투명 플라스틱 아주 얇게 유연한 소재, 약간 두툼 이게 푹신한 그것을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그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도 에어컨 살균할 때서는 곰팡이 살균 제제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다. 나는 이렇게 그 방수 그거를 갖다 녹여가지고 도배풀하고 결합한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도배풀하고 그래서 상온에 놔도 이게 어떻게 굳지 않게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배풀하고 결합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뭐 다른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건축용 실리콘이 액상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상온에서 잘 굳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다른 첨가제를 뭐가 됐든 넣어서 굳지 않게 만들어서 본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에어컨 억실렌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좀 그렇죠. 그것도 경화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거기다 약간 첨가제를 해서 경화되지 않게 본드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가지고 방수 소재를 삼아요. 액상 형식으로 만들어서 건축용 실리콘을 그것을 이렇게 건축 크랙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러면 건축 크랙에 들어가면 이제 굳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상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좀 더 만들어서 건축 크랙 같은 데 방수 소재로 넣거나 도배풀하고 결합해서 이거 도배풀로 만들어 놓거나 그것도 이제 도배풀이 안에 뚜껑에 들어가 있으면 습기를 좀 보강해주면 이게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도배풀하고 목공 본드를 결합한 거죠. 도배풀하고 목공 본드 플러스 실리콘 이렇게 그중에 건축용 욕실용 그레이종을 섞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제가 철사 같은 거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지려거나 아니 페인트 같은 거 칠해갖고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 코팅 여러 겹 코팅을 둬서 철사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식이 잘 되잖아요. 그런 거 없게끔 만들어 놓고 건축 현장에 철근 구조 말고 넣어가지고 뭐 직사각형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든지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소재로도 이와 같이 넣어가지고 내진 구조를 이렇게 대나무밭 뿌리처럼 서로 얽히슬키 해가지고 그렇게 내진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철사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합성섬유 나일론 것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잘 달라붙을지 모르겠어요. 시멘트에. 근데 철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건축 연작에 타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 현장에 붉은 벽도 시멘트를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할 수 있다. 모래나 이런 것들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하거나 아니면 모든 천연 돌가루를 입자 구조나 이렇게 입자 구조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자갈처럼 만들어 갖고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천연 돌들을 그것을 건축 소재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염색을 한다는 거죠. 고급스럽게 염색하면 고급스럽게, 싸게 염색하면 싸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용 콘크리트 건물인데 컬러풀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붉은 벽돌이나 이런 단단한 벽돌들 있잖아요. 그거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해서 자갈 구조로서 네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세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동그랗게 입자 가루 구조로 만들어도 되고 그때 이제 그건 이제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하니까 도로 깔 때 그걸 자갈 대신 넣거나 콘크리트 기초 타설할 때도 그걸 넣어주거나 자갈 대신해서 아니면 그것을 건축 소재 이걸 투입하거나 뭐 이렇게 보도블럭 같은데 이런 걸 그것을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보도블럭을 만들어주거나 시멘트 몰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가루나 입자 또는 이렇게 자갈 모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한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멘트하고 모래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모래에다가 황토 입자 있잖아요. 황토 입자를 가루나 근데 가루 같은 거는 이렇게 잘 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주면 황토 건강에 좋다라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무암 가루나 현무암 입자로 만들어서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경량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시멘트 몰탈하고 결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사토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마사토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경량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시멘트 몰탈하고도 결합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연장 타설할 때 폐 콘크리트를 자기 부서 상태 좋은 놈들로 골라서 그거를 도로에 깔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초 건축연장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되면 공기가 단축되고 빨리 굳는다. 이것을 꼬르주고 고물도 튼튼하게 돼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건축연장 타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징박듯이 밑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다. 징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기초를 넣을 때 반석처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징을 박듯이 넣어주면 내진 구조가 된다는 게 뭐 네 군데 넣든지 여덟 군데 넣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건축 현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골판지 만들 때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홈을 파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쿠션을 만들어주네. 골판지 제조할 때 이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뭐 종이 골판지 다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이거를 신발 고무 같은데 그렇죠. 일반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놨을 때도 이런 데도 합성 고무에도 이런 기술이 겉으로는 평판인데 안에는 홈이 파져 있다는 거죠. 신발 밑창 플라스틱에도 이게 들어가고 금속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 안에를 뼈대만 있고 안에가 쿠션이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어서 쿠션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도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플라스틱도 이렇게 만들어 금속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골판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특수한 목적의 골판지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속거보드 같은 데도 투명한 코팅을 여러 겹 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건 이제 방수 소재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코팅을 여러 겹 줘서 투명한 코팅을 여러 겹 줘서 하는 거는 그 스티로폼과 같은 이런 소재에도 유리석영 코팅 될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투명 코팅을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 겹 줘서 사실상 내열 구조를 갖춰줍니다.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되고 단열 백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로폼을 두껍게 가느니 그냥 얇게 여러 개 보더라. 그래서 종이를 넣어주든지 단열재로든지 비닐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방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을 결합시킬 때도 홈을 파서 결합시키는 구조로 잘 안 떨어지는 구조를 갖거나 단열 벽지나 이런 데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합시키는 기술, 이렇게 잘 안 달라붙잖아요. 벽체에도 접합시키는 홈을 파준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단열 벽지 여러 개 할 때도 종류가 틀린 금속을 갖다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에 유리창 결합할 때도 홈을 파서 결합시키는 서울시 어디 가지 마세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광고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저기 서울 그다음에 그 주한미 대사관과 그다음에 유럽 쪽 여기 오스트리아 관광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굉장히 광고를 내신 다음부터 YTN부터 시작하고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나와요.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우주 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걸로 위성 요격을 해야 되니까 방산업체에서 또는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도 가능합니다. 모든 로봇의 몸체라든지 아니면 비행체 몸체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건물 안도 가로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고 어떤 제품에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정보의 이동 또는 그것을 제품을 갖다가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CCTV나 모든 구조에도 이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입체적인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나 차량 같은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이렇게 방산업체다가 드론에다 이런 카메라 달아놔가지고 특정 지휘관만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어떤 군복 입은 사람을 살상한다든지 해서 몇 번째 차량을 폭파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항법 장치는 이제 자동 항법 장치가 되는데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특정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뮤비를 촬영하거나 주인 쫓아다니는 기능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거를 자동 전투 모드로 해가지고 지가 자동으로 전투를 합니다. 드론도 앞으로 이제 자동 전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GPS 유도가 아니라 자동 좌표 숫자 방식의 카메라 인식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전투 모드를 5개, 10개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전투기에서 이렇게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예상을 해서 미리 쏴버리거나 대공 방어망 같은 데는 전체를 이렇게 상대 움직일 거리를 예상을 한다는 좌표 숫자바스 속도를 예측해서 미리 쏴버리거나 뭐 기관총 좀 이렇게 저격 수청기다 딱 놓고 멀리서 카메라로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쏜다는 거죠. 자기는 거기 없고 여기서 쏴가지고 가로세로 좌표 숫자 방식 상대방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느 쪽에 들어가도 맞죠. 대공방어망에도 이수 기술을 쓸 수 있고 드론에도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움직일 것을 그래서 계산해서 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전투 모드를 5개, 10가지 만든 전투는 미국 방산업체 안두렐가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이걸 쓰시더라.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 추적에도 이런 CCTV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물류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 같은 거, 뭐 차량 같은 데 일련번호 달듯이, 그래서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몇 명 드나드는지도 파악하고, 식당 같은 데도 파악하고, SK텔레콤, SK플래닛에서 이걸 어떤 하청업체가 지하철에 몇 명 드나드는 게서 일련번호 해가지고 몇 명 측정을 하더라고. 이거 제 기술이에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객이 물건 몇 개 집어들었는지 보고 이렇게 해서 엉뚱한 대로 다른 데 가면 계속 번호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까지 물건을 인식해서 자동 계산해줘요. 또는 그거를 금고의 지폐 계수기 방식 얼마인지 해가지고 그것도 통보해주게 계산한도 통보해주고 이 기술 쓰시면 RFID 필요 없이 물류 추적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산업체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좌표 숫자 방식의 대공 방어망 모든 A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뭐 무슨 송수신 장치, 위성통신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되게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획기적인 YTN의 어떤 업체가 이거를 상수도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온천 기술은 전대 산업 현장이 수십만 건대 되잖아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상수도 관 안에 이렇게 수리하는 로봇 업체가 그 관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파손된 부위까지도 딱 측정하셔야 돼요.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자폐 수저 방식으로 10군데 주정해놓으면 10군데 배달하고 들어온다든지 렌터카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로봇도 이렇게 자폐 수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빌딩 청소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빌딩을 자폐 수저 방식으로 해서 호수 물줄기를 따라서 거기를 두 군데만 청소가 내려와 준다든지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다. 건물과 몇 센치 떨어져서 이렇게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제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설정을 해놓는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걸 MBC 뉴스 투데이에서 하시더라고. 이거 제 기술이에요. 근데 제 방송의 특성상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자정연계 진공 청소기 이런 원형 그거를 제가 RC카 방식으로 어른 장난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대석이 대박 날 거라는데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을 구분해 입체적인 걸 부딪히지 않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에 이걸 적용하면 사람 입체적이죠. 안 부딪히고 입체적인 것이 나타나면 딱 그렇게 멈추는데 이제 반응을 해주는. 대광 감시 카메라망이다. 그러면 청와대 같은 데 뚫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망원 카메라를 따라서 가로세로도 자폐화세 방식 관찰하다가 평상시 하늘과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 나타나면 경보를 울리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대공 방어망에서도 이 기술 쓰면 제 기술입니다. 경보를 울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입체적인 것은 좀 가로수도 될 수 있고 자율주행처럼 건물도 입체니 그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생전 처음 가는데도 바위가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평면이다 그러면 이게 딱 그것을 평면이다 그러면 입체가 사람이 갑자기 태어난다 그러면 그때 입체적인 거잖아요. 카메라 인식을 해서 딱 멈춰버립니다. 하자입니다. 얘가 가죠. 얘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센서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원형 진공 청소기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는 안 부딪히고 회피해가 기동하면서 척척척 청소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가려서로 자폐화수저 방식으로 모든 로봇 호텔 로봇도 이제 5군데 서비스를 자폐화서만 찍어놓으면 목적별로 하시고 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 기술 쓰시면 카메라 인식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산시 통합센터에서 제가 이렇게 CCTV를 그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자. 옛날에 내가 구매해서 올름에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여기 인터넷망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럼 뭐하러 DVR 방식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많은 모니터가 필요가 없다. 이거를 카메라를 갖다가 100개라도 200개라도 꼭 유튜브 화면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컴퓨터에 통합시켜서 보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인터넷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어요. 그래서 눈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사람과도 눈, 코, 입 이렇게 그 사람 체중까지 분석해서 전국에서 딱 찾아냅니다. 자동차까지. 야안견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중국에서 그 사람 얼굴을 딱 파악해서 주민등록까지 이거 제 기술 쓰셨다는 건데 입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분석하는 기술인데 이거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거 써요. 가로세로표를 자폐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에도 쓰고 CCD나 CMS, 소니, 삼성 이걸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에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 신호에 있어서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자폐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입체를 두껍게 하느냐, 넓게, 아주 두껍게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능해. 되게 편리하거든요. 이거를 쓰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와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이걸 다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술 재미책에서 어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거 쓰시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몇십억 불인데 무단으로 그렇게 서울시가 됐든 중구청이 됐든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자체 배상 나중에 제가 기술을 뭐 판다고 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판다고 생각합니다. 팔았을 때 거기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자체 배상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단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당 국민이 지적재산권 법이랑 형사민사를 둘 다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하시면 그걸 밑에서 거부를 하셔야죠. 부당한 지시를 따른 사람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법을 어기시는 거 아닙니다. 원배짱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컴퓨터에다 이거 1, 2년이나 이런데도 지자체에서도 지금 모니터 많이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화면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보아가지고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딱 나오면 자동 경보를 해주고요.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져요.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내가 24시간 저도 이렇게 보는데 어디다 저장해? 여긴 봤는데 그래서 탁탁 일일이 24시간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건물에 출입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출입을 한다. 그럼 그 장면만 따로 녹화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도 이게 CCTV를 감시자가 보지 않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이제 범죄자다가 가로에서라도 눈치를 해서 이 사람이 체형이 일치한다. 체중까지 인치가 한다. 옷을 다르게 입었어도 일치한다. 그러면 그 맞출 확률이 몇 프로서 돼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범죄자를 삥삥삥 올려줘서 이 사람 범죄다. 이러면 그 사람이 경찰이 인식하기가 좋겠죠. 자기 일일이 이렇게 지금 현재 CCTV를 뒤져봐는 방식에 비해서 전국에 똑같은 수명 장래 있으면 금방 찾아냈네. 중국에서 주민등록까지 찾아냈는데 이거 제 기술 썼다는 건데 뭐 케이블 TV 같은 데도 방송할 때 제가 컴퓨터 TV에 결합을 하자.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케이블 TV가 뭐 이렇게 방송 채널을 100개, 200개 틀어준다. 그러면 100개, 200개로 유튜브 동영상적으로 이렇게 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방송 평성평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방식이보다 현재 이 채널에서 뭐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일단 지난 동영상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한 거, 무료 가능한 영화 이렇게. 그다음에 일단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 거기다가 소비자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해서 사고 팔 수 있는 행위를 고유번호를 보여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거기다가 육성할 거 아니에요. 구독자가 많으면 광고도 낼 수 있고 상품도 팔 수 있고 사고 팔아요. 그거를 소비자 홈페이지 이제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처럼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동영상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루에 이제 시간 정해서 10개, 20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방송국이 돼.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에서 이런 개념을 쓰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방송국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데스크탑에도 다른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카카오톡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네이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마음대로 거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방송국을 운영해서 라디오 방송을 사고 판다. 이게 방송국을 사고 판다. 이 개념을 소비자 홈페이지를 사고 판다. 유튜브 채널을 사고 판다. 이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라고 해요. 그럼 유튜브가 혈안이 되어서 돈 투입해서 하겠죠.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거기서 그걸 갖다가 빌딩 팔듯이 판다고요. 유튜브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이 개념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유튜브 동영상 40개 시간대를 정해놓느냐 아니냐 차이인데 간단한 아이디어죠. 정해놓고 틀면 그게 방송 아니냐라는 거죠. 40개 유튜브 동영상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다. 그러면 그거를 100개 채널도 만들어 팔 수도 있겠다. 전 세계 정부의 허가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애플, 삼성 어떤 쿠팡 어디서든 이것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국을 판다는 개념이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방송국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게 하거나 앱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팔 수 있는 권리,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TV, 유성 TV, IP들도 지금 기타 이런 TV들이 있다 그러면 앱 방식으로 데스크탑이나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에 올려놓고 그걸 갖다 방송을 앱 방식으로 그러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망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방식 이렇게 자체 통신망으로 하셔도 보기만 하면 되니까 무선 TV 같은 거 자체 통신만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앱 방식으로 탑재하면 장비 설치 없이 엄청난 고객 수를 확보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디든 하시지 마시라. 방송국을 만들어서 판다는 개념은 이건 매우 펜트 안에 구멍 뚫고 전 세계 특허나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나 이런 케이블 TV 같은 데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포털 기능을 좀 가져오자. 뉴스를 좀 취급해 주자. 그리고 뭐 핵심 뉴스부터 시작해서 바쁜 사람이 일일이 다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 뉴스 기능을 가져서 하거나 거기다 네이버가 뉴스가 제공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네들은 돈 안 들이고 네이버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뉴스 보는 기능 쪽으로 들어가서 뉴스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다음 들어가셔도 이렇게 기술 쓰셔도 제 기술. 전 세계 검색 엔진이 많잖아요. 구글, 네이버. 그럼 자기네 검색 엔진을 일일이 만들 필요 없이 그 자기네들이 종합 검색을 해주는 네이버도 검색해주고 구글도 검색해 다음도 검색해주고 야후도 검색해주고 전 세계는 검색 엔진이 나라별로 많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나라별로 언어가 틀리면 그 번역까지 확실해져요. 번역까지 확실해져가지고 전 세계 모든 검색 엔진에서 이거 검색을 해갖고 이렇게 탁 해줘요.
원하는 데 검색을 자기네 대신 검색해서 문서를 띄워줘요. 그 화면을 띄워주는 거. 그럼 이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대신해주는. 이건 전 세계 간단한 방식으로 대형 검색 엔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대신 자기네들이 검색해 준다는 데 이게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신 링크를 해줘도 링크 방식도 괜찮다. 링크를 해가지고 하면 이제 더욱더 불법은 아니죠. 그 클릭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구글 화면이 뜨고 이렇게 구글 화면 그렇게 검색하는데 네이버 검색 다이만 이걸 쭈루루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면 한꺼번에 다른 데도 검색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도 들어. 그럼 그건 본법은 아니다. 링크 방식은 이런 것은 본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그렇게 해서 검색 엔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소비자 홈페이지 같은 데도 그렇고 광고 동영상, 동영상 케이블 TV에도 이렇게 떠도 광고를 띄워줄 수 있다. 광고를 띄워줘서 돈벌이 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포털 기능을 가져올 때 이메일 기능을 좀 가져와서 이메일 주소를 부여해서 요새는 이메일을 그냥 동영상이나 그냥 카메라 인식 문서 같은 카메라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메일 기능을 가져오면 이것도 포털 기능을 가져오는 거다. 뉴스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쇼핑몰 기능 그다음 인터넷 뱅킹 기능이 그것만 가져오더라도 포털 기능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화면을 채우신다는 거죠. 이 기술을 그래서 케이블 TV가 포털이 되는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유성 TV, IPTV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회사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그럼 자기네들 포털이 될 수 있겠네. 카카오톡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같은 이런 SNS 서비스에서도 페이스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SNS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트위터도 되겠죠. 그래서 포털 기능을 그러니까 뉴스 취급하고 이메일 기능을 주고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이메일을 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주고 카메라로 찍어서 이메일로 요새 이메일로 다 사진으로 보내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런 이메일 기능을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데스크탑에 동영상 방식, 동영상의 사진 카메라 방식의 이메일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도요. 그래서 부재중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재중 메시지도 남겨도 되고 이메일 기능도 되고 유선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메일 기능 넣어주고 쇼핑몰로 이렇게 링크해서 가도 되고 쇼핑몰에서 자기네들이 대신 검색해줘 갖고 전 세계 쇼핑몰 대신 검색을 국내 쇼핑몰 전 세계 쇼핑몰 대신 검색 번역만 해주고 자기네들이 대신 주문을 내주는 거. 그 사람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각 나라별로 쇼핑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자기네들이 대신 검색을 해갖고 그 나라에서 검색 맡기는 거죠. 어떤 상품을 구해달라고 하면 딱 여러 가지 초본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이 사람 통장에서 돈 빼면 되겠죠. 대신 결제해주고 대신 그렇게 해갖고 구매해주게 하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딱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별로 해가지고 쇼핑몰을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 대행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새 뭐 국제 대표가 며칠만 안 오니까 그렇게 좀 돈은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해가지고 쇼핑몰 기능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제가 도매 쇼핑몰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입을 하는 데서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사기당하기 쉽고 결제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있어서 이런 수출 수입과 관련된 도매 되게 싸다고 도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급을 수출 수입자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거기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 수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도매가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 모든 술품을 깨지지만 않으면 수입 수출이 이를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초량이라도 여기다 결제 대행 이것도 전 세계 큰 돈이 될까요? 전 세계 도매닷컴 도매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푸드트럭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푸드트럭의 모든 음식을 검색해서 자기가 직접 주문하고 대신 주문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또 대단한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대신 주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 통해서 직접 주문을 하거나 엄청난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 미국 내에 있는 베이커리다. 그럼 직접 주문을 자기네들이 대신 주문을 해주는 거죠. 대신 주문해주는 서비스. 그래서 대신 주문해서 가져온다. 여기 화면은 이제 화면을 띄워주고 어떤 데서 클릭을 하면 이제 얘네들 대신 주문해줘. 그럼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익을 나누면 되겠죠. 대신 주문해줘. 그러면
미국 내 베이커리도 되고 그렇죠. 피자도 되고 다 되겠네요. 이런 것은 엄청난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쓰시면 대신 주문해 준다는. 그러면 여기 개념이 틀려지죠. 각각 주문할 수도 있지만 대신 좀 인건비는 좀 되게 좀 예서 AI가 있으니까 AI가 자동 처리를 해주면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럼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피자집이다. 그러면 자신들이 대신 주문해 준 닭집이다. 대신 빵집이다. 대신 주문해 준 이런 것도 대신 주문해 주는 서비스. 식당이다. 그러면 유명 식당이다. 대신 가맹점에 갖고 대신 주문을 해준다. 대신 주문해 준다. 이거 엄청나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자기네들이 대신 주문해 줘. 대신 주문해 주는 거죠. 해외 구매 대신 주문해 주는. 이게 또 인건비는 많이 되겠지만 AI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앞으로. 전 세계도 유명하다. 전 세계 모든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방송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여기서 그것도 번역만 확실하면 번역이 좀 덜 되더라도 위성 방송을 통해 다른 나라 방송 보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뭐 나라별로 방송국고 주요 방송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흡수시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제가 돈 내가 유료로 하겠죠. 뭐 공짜로 하는 사람에서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광고도 내고 그쪽과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되니까 사실상 전 세계 넷플릭스 방송이 되는 건데 전 세계 방송국을 연결해서 뉴스도 보고 다 방송해서 전 세계 돌아가는 실체를 안다면 정보에 있어서 어둡지 않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그런 플랫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네이버 지도나 구글 이렇게 지도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세금은 이렇게 사진 방식으로 돼 있는데, 동영상 방식으로 하시거나,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관광지 같은 데도 돈 내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바타가 돼가서 우리가 돼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SNS에서 번역도 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지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돈 내고 유료 입장하는데도, 그럼 돈도 엄청 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고, 뭐 전 세계를 그냥 온라인으로 구경을 하고 다니는 거죠. 맨날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전 세계 각 나라를 다 이렇게 구경해 주는. 거기다 이제 만약에 어떤 지도를 만들 때 제가, 이런 지도에서도 여기 클릭을 하면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서 화면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나라를, 세밀하게 클릭을 하면, 여기, 세밀하게 점점점 이렇게 브라질이다. 브라질이 어떤 데를 클릭을 하면 도시가 나온. 도시를 클릭하니까 도시에 어떤 관광지가 나온. 주요한 명소 이렇게 나온.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설명까지 언어 설명까지 번역가도 벌어서 언어 설명까지 해주고 여기서는 브라질 인구수가 얼마고 이렇게 언어 지도에도 이 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이제 스마트폰에 할 수도 있고 네이버나 구글 지도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로드뷰를 거기다 확대를 해가지고 뭐 동영상 방식으로 하면 여기 실시간 동영상도 있을 수 있다.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 백화점 마트다. 이제 사유공간이니까 로드뷰를 이제 등록한 사람만이 되겠죠. 다른 아무데나 나머지 가족들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등록한 사람에 의해서 거기서 거기 물건 클릭만 국내 배송, 해외 배송 해준다는 거죠. 뭐 관광지도 유명 관광지도 다 들어가서 다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아바타가 돼서 구경을 실감 나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가상 백화점, 가상 마트, 가상 관광지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결합시켜도 나쁘진 않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구본이라든지 이런 지도 클릭을 할 때 그 나라의 주요 어떤 여행지라든지 뭐 이렇게 소개, 인구수라든지 뭐 이렇게 주요한 산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요한 어떤 행정기관이 있는 것, 뭐 이렇게 뭐 대통령궁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의회 장세다, 뭐 이런 거 이제 방송국이다 해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전 세계 버스킹 플랫폼, 전 세계 버스킹을 모아가지고 유료 무료 나누고요. 전 세계 음악가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어떤 그 사이트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버스킹 할 데가 없네. 온라인 버스킹 만들어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음악을 다 듣고 그래서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전 세계 어떤 커버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저도 음악을 커버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저작권 협회하고 이렇게 유튜브든 어디든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돈 내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왕곡을 부르고 싶은데 왕곡을 부르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판매도 하고 싶잖아요. 판매도 저도 노래 제법 부르는데요. 판매를 만약에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도 음악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도
뭐 공연 실황 판매 이런 것도 판매한다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 권리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버스킹을 플랫폼 만들어서 판매한다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화한,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흙이나 모래를 염색, 금색에서 다양색 염색을 해가지고 품종을 개량할 필요 없이 어차피 잘라서